2026년 3월 24일 오늘 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신문을 기술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팍스 코리아나를 이야기할 때 그동안은 사람들이 너무 국가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저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역시 저와 똑같이 친한파들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멸하냐면은 친미파, 친중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들 정말 경멸하거든요. 나는 친미 반중도 아니고 반미 친중도 아닙니다. 나는 친한파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내 입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반미 친중 뭐 이딴 소리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내국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나는 친미, 친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한파.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 생각이에요. 모르지. 팍스 코리아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한국에 의한 평화 이거죠. 지금 뭐 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21세기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나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이제 저무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좀처럼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국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간단치 않죠. 적어도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미군이라고 하는 전 세계 미군 기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적어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되는 것인데, 팍스 코리아나라 그러면 도대체 한국군은 한국 말고 어디 있는 데도 없는데 무슨 팍스 코리아나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2, 3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4년 차가요? 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한국이 겨우 방산 5강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이번 이란 전쟁 지금 뭐 한 달 됐나요? 하여튼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아주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제 구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슴 아픈 전쟁인데, 트럼프가 원래 트럼프는 그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또 미국은 해군이 강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이란의 해군. 이란의 공군은 뭐 부담 없으니까 해군을 완전히 경멸시켰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한국 안에도 헌센 쳐도 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란 해군이 자랑이 아니고 이란 육군이 자랑이니까 그 말도 틀리긴 한데, 더 이제 이상한 거는 공군이 없는 이란이 드론이 너무 또는 타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군이 없는 벌충을 하고 있고, 해군이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를 만났다가 재구시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인정, 그러니까 드론은 무인드론은 하늘로, 무인정은 바다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달면 무인정이 그냥 폭탄만 싣고 다니면서 그냥 모든 불안들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드론도 한 개만 날라온 게 아니니까 이것을 요격한 것이 쉽지 않은데, 무인정도 한 개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란 말로는 그것보다 모기떼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 우리 몸무게가 80kg 되는 우리 인간이 모기, 정말 몇 g도 안 되는 모기 떼는 뭐예요?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단은 드론이 같이 하는 것이, 또는 무인정이.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미사일이고 뭐고 이게 전부 다 지금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군대라고 하는 머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군 기지는 지금 걸프 국가들이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만 이란한테 밉보해가지고 아주 작살났어요. 체야 복구하는데 5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는, 군대는 거꾸로 이제 없는이만 못한, 오히려 안전보장이었던 그런 담보가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타겟이 되는 이런 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전부 오죽하면 이제 트럼프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란 드론을 갖다가 복제해가지고 많이 생산해라. 그러고 이제 미국을 돌아보니까 드론을 만드는데 3천만 원이고 요격기는 60억인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드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배터리하고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어디 나라한테 쳐다보니까 한국을 쳐다본 거예요. 반도체 칩하고 배터리가 미국에는 없거든요. 미국 제조업이 없어요. 그런 거. 일본도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옛날에는 하찮은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생길 줄도 몰랐고, 또 전쟁은 여전히 군대만 있으면 될 줄 알았지, 머리싸움일 줄 알았지, 이런 무슨 인공지능 무기로서 싸우는 것을 생각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쟁하는 것은 노후 전쟁이 마지막일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파병하는 것도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하게 하면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별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뭐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고 사람 머리를 많이 아니 지금은 사람이 가장 비싼데 그럴 필요 없이 무인 드론, 무인정 뭐 전부 다 뭐 미사일 다 그 인공지능 달아가지고 미사일 뭐 다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미군 부대처럼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없지만 다행히 한국 K방산이 전 세계에 K방산 프랜차이즈 지점을 가맹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맹점 본부가 되다 보니까 팍스코리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팍스 아메리카라는 그 군대 대가리 숫자로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 팍스코리아 시대는 군대 머릿수로 지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공지능 무기를 우리가 전부 다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다 가맹점 열어서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우리 기술 넣고 그래서 프랜차이즈처럼 전부 다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걸프국가는 또 이란 전쟁이 끝나면은 다 한국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방산 기술 제휴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가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어가지고 K방산 가맹점을 열어가지고 그러면 마치 과거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군 기지가 열린 것처럼 팍스 코리아나 시대는 각국의 K방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팍스 코리아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팍스 코리아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아이 저 밤이 친중이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친합하니까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말에 공감을 그냥 반감이나 또 반박하면은 그 사람은 친한파가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BTS 강화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구 주석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하면 되고 군사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되고 오로지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김구 선생님은 49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안두희 암살에서 우리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해서 4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년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BTS 강화문 공연에 전 세계인들이 오기도 하고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다 이제 방영되니까 봤겠지만 김구 선생 주석께서 이렇게 K컬처가 전 세계를 석권한 것을 보신다면 그 지하에서 얼마나 무덤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구 선생을 이야기하면 항상 이승만을 이제 그 대입해서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뭐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데인가 뭐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뭐 이승만 뭐 건국의 아버지라는 놈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헌법 전문 현행 헌법 전문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읽을게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화.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이란 말이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이 이제 김구 주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전문이라고 김군 이승만 이런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불의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개선한다. 그럼 4.19 민주주의 이념을 개선한다 그러면 뭐냐면 불의가 그래서 불의가 이제 이승만 자유당 독재 아닙니까? 그 불의한 4.19 민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는 세우고 4.19는 자유당 그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뭐 지인보니 무슨 뭐 지인보여서 무슨 김구 주석을 높이고 이승만을 깎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헌법이 돼 있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반헌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헌법에다 김구다 이승만이라 쓸 수는 없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적이니까 골간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을 자연인을 이루어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건 김구 주석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의의 한간 4.19 민주주의 이념을 개선한다. 거기서 불의가 이승만 자유당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그 개인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승만 개인.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매력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든 독립원 흔적도 있었고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승만 보면은 또 아주 그 미국의 프린스턴 박사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박사가 뭐 좀 손꼽을 만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어때요? 매력이 있죠. 매력 가지고 뭐 우리가 말할 이야기는 아니고 대단히 서글프게도요. 이승만 때 그러니까는 60년대죠. 저 50년대죠. 이승만이 60년 되자마자 바로 4.19로 망명했으니까 그 50년대 이승만 때까지 해가지고 50년대까지 해가지고 이 자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랭킹이 있어요. 50년대까지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물론 뭐 캄보디아 이런 것은 이제 필리핀 이런 것은 그 뒤에 하니까 빼고요. 거기 50년대까지 해가지고 랭킹 있는데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러시아 스탈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오쩌둥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이승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죽인 숫자로 절대수로 세 번째인데 인구 대비로 하면, 왜냐면은 마오쩌둥이가 죽인 수 그 뭐 거기는 몇 천만이라고 하잖아요. 뭐 천만이 어떻게 하잖아요. 뭐 그런 저기와 이승만이 죽인 수십만 가는데 이게 저기를 따져야 되잖아요. 인구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탈린이 역시 여전히 1위고, 왜냐면 소련은 그 인구가 뭐 중국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하고 이승만하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마오쩌둥의 이 숫자를 무지하게 죽였는데 워낙에 중국 인구가 많은 중에서 했으니까 이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은 이제 3인데 인구 대비라면 우리 한국인은 인구가 이제 그때는 3천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이제 2위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악명을 피할 수 없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그 6월 달에, 지금 이제 3월인데 6월 달에 부산에서 BTS가 또 부산 공연을 합니다. 어제 이제 지난주에 저기 광화문 공연했고, 그러니까 6월 달에 BTS 부산 공연하고 7월 달에 부산에서 유네스코 총회를 열어요. 올해 부산 대회가 있어요. 유네스코가 이제 유네스코란 말 자체가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아닙니까? 그 유네스코가 이제 부산에서 대회를 여는데, 올해 유네스코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거든요. 묘하게도 올해 또 유네스코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분이 김구 주석이에요.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뭐라 했냐면은 김구 주석을 선정하면서 그 선정 이유가 있잖아요. 뭐 노벨상도 주면 이유가 있듯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구를 선정할 때 뭐 유네스코가 그 선정 이유 중에 무슨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말 한 건 아니고, 유네스코는 그런 항일 일본한테 무슨 특별하게, 왜냐면 유네스코 안에는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를,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문화가 가장 강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유네스코가 이제 김구 주석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유네스코 인물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분이 우리 김구 주석이 처음은 아니고, 2012년에는 가산 정약용 선생이 선정됐어요.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이 왜 선정되냐면은, 정약용 선생이 저서가 몇 권인지 아십니까? 저서가 500권이에요. 500권. 물론 목민선서만 뭐 알고 다른 것들 뭐 몇 가지 아는데 저서만 해도 500권이라니까요. 지금도 뭐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나는 물론 읽는 거야 나도 뭐 수천 권, 수백 권, 수천 권 읽었겠지만은 쓴 걸로는 뭐 택도 없죠. 지금도 아마 500권을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약 500권 썼어요.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때 2012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고, 2021년에는 이제 김대건 신부가 선정이 됐어요. 김대건 신부도 대단한 게 뭐냐면은, 원래 가톨릭은 우리나라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가톨릭이 세계에 선교할 때는 다 선교사들이 파송돼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이었으니까, 조선만은 거꾸로,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이승훈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선교사가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본인이 영세를 받고 와가지고 우리 국내에 가톨릭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건 신부가 우리 한국 최초로 신부가 됐잖아요. 그것도 김대건 신부가 신부될 때 뭐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핍박받는 그런 종교 탄압 받을 때니까, 말로 할 수 없을 때니까 당연히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에 숨겨있지 않아요? 그 박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가톨릭 문화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 2021년에 올해의 인물로 해서, 그리고 올해 이제 2016년에 김구 선생님이 세 번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나는 BTS가 6월 공연 부산에서 얘기했지만은, 자기들이 한몫을 갖고 있는 정말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팬들로부터. 또 부산은 또 강화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니까, 김구 선생님께 어떤 드리는 헌사를 꼭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BTS의 명망이라든지 무슨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는 일이라든지, K-pop 데몬 헌터스가 또는 거기 무슨 골든인가요? 주제가 그런 것들이 세계를 그냥 석권할 때 다 정말 눈물 겹지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 김구 주석이 살아계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본인은 그야말로 풍찬 노숙하고 나라도 없을 때 외국에서 그렇게 사실은 김구 주석이 목에다 현상이 걸려 있어가지고 일제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니까, 그러니까 현상이 걸려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또 외국에 있는 망명정부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유지하면서, 그리고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의거를 통해서, 특히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보공원에서 그 의사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장제스 중앙국 총통에게 고맙다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야 지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그때는 이제 중앙민국이었으니까
그 장제스가 이제 그때 당시는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그래가지고 그 카이로에서 1943년 아직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장제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루스벨트,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또 세 사람이 그 2차 대전, 그 2차 대전 중이니까 끝나면은 그 각국 식민지들 어떻게 할까? 이런 말 할 때 처칠이나 루스벨트는 조선, 우리 한국을 이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 뭐 일본이 식민지인데 식민지로 생각하지 않고 일본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제 장제스가 꼭 이 한국은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카이로 선언 때 한국이 그 노예 상태 벗어난다는 것이 카이로 선언에 담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그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한국이 이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다. 특히 또 연합군들이 이 한국은 해방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받게 한 것은 이제 김구 주석의 일이죠. 그 김구 주석이 그 당시에 이제 광복군, 대한광복군, 그 광복군이 뭡니까? 그 미군과 같이 국내 진공 작전도 계획했는데, 물론 이제 2차 대전이 8월 15일로 끝나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며칠 늦었습니다만은, 그 만약에 국내 진공 작전 했더라면 우리가 미소가 한반도에 점령하지 않고 우리 이 한국 항복군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국가 뭡니까 독립을 바로 정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6월달에 BTS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으로 지금 현재는 왕가 사는 남자가 오늘 보니까 흥행성공이란 무슨 말이냐면 관객 수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나 벌었냐라고 할 때 이미 지금도 앞으로 더 많이 벌 텐데, 현재 1위가 기생충인데 왕가 사는 남자 2위더라고, 2위. 오늘 현재. 근데 뭐 기생충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1위였고 왕가 사는 남자는 지금 뭐 초반전이나 끝났나요? 그래도 2위니까 뭐 이제 결국은 왕가 사는 남자 2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뭐 장항준 감독인가요? 뭐 또는 누구요? 저기 유해준 주연 그 어몽도 역할을 맡은 사람, 이런 분들 어디서 코멘트할 경우 있으면은 우리 김구 주석의 그 문화의 힘 꼭 한번 멘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참 눈물겨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20세기 21세기 와서 제가 팍스 코리아나를 말할 정도로가 됐는데, 그 김구 주석께서는 신생국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정말 밥도 먹기도 어려울 때 얼마나 그 한을 갖고 가셨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죠. 마칩니다.